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통제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이날의 비극적인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촛불 광풍 속에서 언론은 침묵했고 정치인들은 외면했으며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만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는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당일 사망 사실을 밝혔지만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론은 침묵했고 정치인은 외면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섰습니다. 언론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정치인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책임자가 발뺌하지 않았다면 그 더운 여름날 수일 밤낮을 아스팔트 위에서 쥐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정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전 영장의 제시도 없이 마치 조폭을 연상시키는 용역들을 동원해서 천막을 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영장 제시가 없는 행정대집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조폭 같은 용역들이 일삼은 폭행, 폭언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만행일 뿐입니다. 천막이 쓰러지고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 가운데 방관만 하는 경찰, 서울시 공무원, 구급 대원들에게 둘러싸인 광화문 그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 행정 대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정당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간에서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진영 논리로 죽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이 사회의 정의이며 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언론과 국회, 정부가 모두 외면할 때 과연 정당조차 침묵해야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인 법치주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 앞에서 평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조원진 외 8인의 피고에게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어 죄를 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이 호소드립니다. 조원진 외 8인은 정당한 정당활동 중 폭력적 불법 행정 대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정당행위를 하였으므로 마땅히 무죄입니다. 재판장님께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2일 우리공화당 진순정 외 최고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은 전국의 13개 시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대표로 대전시당 하명섭 위원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시도당 위원장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애국 열사 5인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투쟁은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6월 25일 불법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유명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부상 등의 인명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 대집행 강령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촛불에게는 관용과 특혜를 주었고 태극기 국민에게는 유명 깡패를 동원하여 강제적인 행정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국민 여러분, 당시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도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른 현장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내용 전달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정당 탄압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정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입니다. 또한 피고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발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한 애국자입니다. 부디 피고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8명에게 선처를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파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우리 공화당 시도당 위원장님과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여성위원장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는데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저희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경찰들이 보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많은 여성 동지들이 있습니다. 2019년 바로 6월 25일에도 많은 여성 동지들이 피해를 입은 평화적인 그런 정치활동이었고 그것을 요격 깡패가 무자비하게 집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성위원장 공동위원장 서재대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께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 차세대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온갖 거짓과 선동 그리고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거짓 촛불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는 사라졌고 거짓 촛불이 헌법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 개시도 안 한 상태에서 3달 만에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다 경찰의 안전대책 소홀과 긴급구조 지원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외국 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치권과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우리 공화당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의 잣대를 들이대며 촛불 국민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주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태극기 국민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선량한 애국 국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9년 6월 25일 불법 행정 대집행은
마치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친과 같이 기습적으로 새벽에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천마 텐트에 있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선량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용역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폭력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 집행은 서울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더 이상 편파적인 행정으로 죄 없는 자유우파 국민이 고통받고 탄압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법 행정 대집행을 심판해 주시고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부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살리기 위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된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한 피고인 조원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우리 공화당 차세대위원회 1동. 네, 우리 공화당 차세대 위원장 김은경 동지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위원회를 대표해서 장호희 청년이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2016년 그 촛불 난동이 일어났을 때, 불법 탄핵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원진 의원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그 당시 나라가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청년들의 미래가 망가진다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때부터 이런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귀한 청년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청년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청년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사건 번호 2020 고단 5320 조원진 외 8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공화당은 50만 명의 민초가 모여 만든 순수 자유우파 애국정당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어제 촛불 세력은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선고가 있던 날 많은 애국 국민들은 현장에서 절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그 자리에서 5명의 애국 열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9년 5월 탄핵 선고 당일 황망하게 운명을 달리하신 5번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천막을 광화문에 설치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정당한 농성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시장은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텐트 내에는 힘없는 여성과 고령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장정의 용역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애국 국민들은 반장의 심정으로 대집행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을 빌미로 한 미국 세력 탄압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는 서울시정의 부당한 무력 행사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화당의 그간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디 피고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외 8명을 선처하시어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결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우리공화당 청년위원회 일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모한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조원지 대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8시 반 YTN 뉴스킥에 출연해서 현 시국과 전국에 대한 명쾌한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7시 하던 스픽스 방송은 내일 화요일 7시에 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5시에는 대구 매일신문에서 또 실황 방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여기에 1인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토요일에는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드리겠지만 새해에 우리 전 당원들이 모여서 정말로 정의와 진실의 새로운 투쟁을 하기 위한 집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12시에 모이게 되는데 1부와 행진과 2부 등등의 장소는 추후 공지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재판 당일인 12일 12시에 저 천막 쳐진 곳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조원진 의원께서 2시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판 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마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의 일정을 잘 참조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걸어오셔야지. 한국에서 유튜브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현안서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2차 제출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3차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탄원서를 많이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17,727명, 2차 4,500, 약 4,500명. 1차 17,000 얼마냐? 저희는 10짜리 1짜리. 12727. 잘 다녀오세요. 네, 김정우총 갖고 올 거예요. 정문까지만 가는 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요 서시면 간판 넣고 우리는 공원 올라가. 예. 부선님도 들어가시죠. 친구죠. 난안 돼. 비켜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행자분들. 왜 빈손이에요? 지갑 가방을 들고 오지. 나도 지금 지갑을